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명태균 게이트는 겁쟁이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공개 요구했던 한동훈이 김건희 여사 라인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독하게 말했습니다. 동시에 당내 친한계는 그 여사 라인을 한남동 라인이라고 불렀고, 이내 간신 7인, 십상시 7인 찌라시가 돌았고, 유탐사에서는 그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실에서는 비선 조직은 없다.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다. 김여사 라인이란 게 어디 있나? 없다. 그쪽에서 볼 때 입김이 센 걸로 보이니까 정치 투쟁이 아닌가 싶다. 행정관급들이 그만큼 파워도 없다. 힘을 써봤자 얼마나 쓰겠냐? 라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라인 관련 보도들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이 발언 직후 나왔다는 것은 그동안 쟁겨놨다는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최재혁인데, 최근 논란이 된 김건희 황제 관람의 KTV 기획자가 바로 최재혁이다. 그는 김건희의 소록도 병원 방문도 동행했었고 이후 홍보기획 비서관이 됐다. 더군다나 이 최재혁이라는 사람은 대통령 전용기를 타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실 출입기자 TO는 2명이었는데 최재혁은 그 TO를 초과해서 탑승했었다. 그래서 출입기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관련 경비는 별도 사후 정산한 것으로 나타나 결국 황제 출장이었다고 합니다. 자, 사인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세비 펑펑 써가며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는 거죠. 자, 여기에 민주당 이기현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출입기자도 아닌 KTV 직원을 공군 1호기 TO 규정까지 어겨가며 대통령실 부부와 함께 태워간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 최재혁 전 KTV 방송기획관은 부적절한 순방 동행으로 혈세를 쓰고도 부실하기 짝이 없는 한 장짜리 결과보고서를 내는 등 황제 출장이나 다름없다. 자, 한마디로 최재혁이라는 KTV 나부랭이가 김건희를 황제 관람시키더니 황제 출장까지 다녀왔고, 지금은 대통령실의 홍보기획 비서관으로 꿀 빨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김건희의 7간신들이다 이거죠. 그리고 JTBC는 또 다른 간신을 보도했습니다. 여사 라인으로 지목된 황모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당시 윤건희를 비공식 밀착 수행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운전기사 황 씨가 행정관으로 용산에 들어갔고 사적 채용 논란에 휘말렸다. 최근 논란이 된 김대남 전 행정관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럼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애들 갖고 쥐었다 폈다 하고 시켜먹지. 동해 황 회장 아들이라고. 그리고 명태균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카니발을 타고 그 앞에 황 씨가 운전하고 나하고 대통령하고 뒤에 타가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문재인 얘기도 하고 이 김종인 만나러 갈 때 같이 가고. 자, 그러니까 황 행정관은 민감한 이야기를 다 들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보도는 우리 이제 황 씨를 한번 털어볼까요? 라는 JTBC의 제안이었던 겁니다. 앞으로 이 7간신 보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된 원흉은 바로 한동훈인 거죠. 그래서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탄 한동훈 대표가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한동훈은 자신의 발언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지 본인도 몰랐을 겁니다. 지금 가슴이 콩닥콩닥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뚜껑과 방검복이 있으니 든든할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친한계 장동혁 의원이 법사위에서 사임할 것이라는 의사를 원내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 명분상으로는 최근 검찰로부터 선거법 위반 기소를 당했기 때문에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읽어야죠. 김건희의 검찰이 친한계 대표 주작격인 장동혁을 쳤고, 그 장동혁은 더 이상 법사위에서 김건희 비호를 못 해먹겠다라고 나온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한동훈하고 김건희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다는 것이고, 여권 내 개싸움이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10월 16일 재선거 결과가 기다려집니다. 이겨도 져도 내분으로 공멸입니다. 요즘 팝콘 가격이 올랐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을 부탁드리고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의 국힘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한 정황이 통화 녹취 파일로 드러났습니다. 자, 명태균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홍준표보다 2% 앞서게 해주이소. 자, 2021년 9월 명태균은 강혜경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윤석열이 홍준표보다 2, 3%포인트 높게 나오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 것을 지시합니다. 예, 여보세요? 연령별하고 지역별하고 다 그 마차고 여성하고 네.
그 맞춰갖고 곱하기 그 한 해갖고 한 2,000개 만들 있어. 그거 가지고요? 예. 그 차프지 뭐. 알겠습니다. 예, 그게 안 나요? 네. 돈 얼마 들어갔어요? 40만 원 정도 예, 들어왔습니다. 그럼 됐어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 보고서 바로 해요. 아침 바로요? 예. 알겠습니다. 예, 보고서 해갖고 내일 네. 그 주부 차프로. 알겠습니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이거 그 다른 쪽에 나가는 거니까 네. 윤석열이를 네. 또 올려갖고 예.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있어. 알겠습니다.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네네네네. 무응답안에 그 결석 올려갖고 네네. 예, 2, 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외부 유출하는 거니까. 네. 자, 명태균은 크게 두 가지의 조작 지시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응답자 2,000개 샘플을 만들어라. 그리고 윤석열의 응답 개수를 올려서 홍준표보다 2, 3%더 높게 해라. 자, 당시 홍준표는 2030 세대에서 윤석열보다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 열쇠를 샘플 조작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조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문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33, 홍준표 29, 유승민 12 순으로 나왔고 윤석열, 홍준표의 격차는 3.9%포인트 차이로 명태균이 말했던 2, 3%포인트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은 비공표 여론조사였는데 명태균과 유관했던 당시 공표되었던 PNR 여론조사와도 흡사했습니다. 그 조사는 윤석열 31.4, 홍준표 29.9, 유승민 12.8%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리서치와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에서는 보수진영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홍준표 25, 윤석열 19, 유승민 10% 순으로 집계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이 국힘 후보로 확정되었죠. 그러니까 윤석열과 명태균이 샘플을 조작해 제공해서 경선 후보를 선정하는 국힘 중앙당의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쳤고 의도된 결과가 나왔다는 의혹입니다. 야, 정말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서울시장 선거부터 명태균은 그의 말대로 2등을 1등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서울시장 경선에서 나경원을 제치고 오세훈을 1위로 만들었고 단일화 국면에서 안철수를 제치고 오세훈을 올려서 당선시키고 국힘 당대표 선거에서 나경원을 제치고 이준석 당선, 국힘 대선 경선에서 홍준표 제치고 윤석열 당선. 자,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가 강혜경 씨의 녹취 파일과 자료들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터뜨렸던 국힘당원 57만 건 유출 건은 홍준표 캠프의 최 씨가 했던 것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그건 명태균의 페이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57만 건 당원 명부를 홍준표 캠프로부터 받은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윤석열을 위해서 썼다는 거죠. 그걸 입증하는 또 다른 증거는 명태균의 그 3억 7천짜리 청구서였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짚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명태균은 2021년 9월 대선 국힘 경선에서도 2등을 1등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히 명태균의 단독 조작이 아니라 국힘 내부와의 조직적인 조작이었다. 자, 명태균은 분명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그 다른 쪽에 땡땡땡한테 나가는 거니까 외부 유출하는 거니까. 자, 정말 대단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 이름이 나오면 국힘 당 차원의 조직적인 조작의 전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과 연관이 있었나? 그래서 윤건희가 이준석을 그렇게 좋아했었다고 명태균이 말했던 것인가? 마치겠습니다.